저는 38세의 독신 여성으로 지난 3년 동안 혼자 지내왔습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유명한 갈비집을 운영하시며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사시고 있지만 솔직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자라 결혼 후에는 서울에 새 집을 구할 계획이었죠. 당시 서울에서 만난 의사와 결혼을 고려했었고 결혼을 한 뒤에도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6개월 만에 갑자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결혼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혼 후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들의 조언을 놓쳤다는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라인드 데이트와 온라인 만남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좋아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결혼 후 시댁이 멀리 시골에 있어서 자주 찾아가기 힘들고 부모님이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살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 가격과 교통비가 저렴하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서울에 새 집을 사주기로 약속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 돈으로 저도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러나 결혼 후 몇 달 지나서 전 남편은 계속해서 시골에 살자고 했고 제가 서울에 살면 불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골로 가서 부모님과 함께 살자는 주장을 했고 저는 그 제안에 대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너무 큰 부담을 느끼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울에 있는 새 집의 절반을 차지하기로 했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후 저는 아직도 독신으로 지내고 있고 서울에 새 집을 사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오래전부터 꿈꾸던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갈비집을 보며 항상 배우고 싶었고 이제는 제가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식당을 열기 전에 걱정도 많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제 식당은 1인 운영식당으로 근처 회사 직원들이 주로 점심과 저녁을 먹으러 오죠. 그런데 남자 손님들이 유독 많이 오시더라고요. 하루는 근처 회사 사장님이 직원들 도시락을 사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하기도 하셨고 이 일이 저에게는 정말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식당을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제 삶에 큰 의미를 주었고 앞으로도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셔서 더 힘이 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 꿈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사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저는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도시락 아이디어를 주신 건 남자 손님이었어요. 원래 도시락은 생각도 못했어요. 남자 손님이 저희 매장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자기도 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장이 작아서 다들 가지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제안하셨어요. 남자 손님이 정말 사력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회사 사장은 다르구나 생각했고 물론 사람으로서도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반찬은 돈이 많이 들지만 도시락을 사서 포장해서 배달하면 더 간단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도시락을 팔면 근처 회사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있는 곳까지 배달할 수 있어서 한 번에 2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남자 손님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조금 주저하니까 평일마다 도시락 50개씩 주문하겠다고 해서 시작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고맙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월화,
수, 목, 금요일마다 도시락 50개를 주문했어요. 그가 주문하니까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도시락 50개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시락 주문을 취소하더라고요. 물론 오늘도 도시락 50개를 가져갈 줄 알았기에 아침부터 만들어 왔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 남자 손님이 없었다면 매장 매출이 엄청났을 텐데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전화하셨어요. 도시락 주문 취소했다고 들었어요. 직원이 전화 왔어요. 사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지 전화 드렸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직원은 그냥 주문이 취소되었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오늘은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 하셨어요. 괜찮을까요? 평소와 달리 무심하게 말하던 남자 손님은 불안해하며 부탁까지 했다. 알겠어요. 반찬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도시락을 하나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전화를 차갑게 끄는 남자 손님에게 약간 당황했지만 실수한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 전환일 뿐이라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남자 손님은 항상 도시락을 주문하겠다고 했지만 마감일은 알려주지 않았고 매일 주문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자 손님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남자 손님과 더 가까워져서 도시락을 고정 수입으로 판매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닫고 머리와 화장을 하고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우리는 일본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내가 나가려고 할 때 남자 손님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으니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혼했고 아직 누구를 만날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가게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는 그날 오후에 누구를 만나는 게 좀 지겨워서 솔직하게 상황을 말하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손님은 정말 당황했거나 기분이 상해서 다음날 그에게 도시락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저는 매일 도시락을 준비해서 테이블에 쌓아두었는데 다른 손님들이 보고는 왜 도시락을 더 이상 팔지 않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 가게에 도시락이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들어갔고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주일쯤 후에 그 남자 손님이 우리 가게에 왔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도시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도시락을 50개 더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늦어도 오늘 아침까지 최종 주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불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갑자기 취소하시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손님이 저를 보고 쉬시더니 계좌번호 하나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드렸더니 바로 1,0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불카드로 1,000만 원을 여기로 보냈습니다. 하루에 50만 원이 넘으니까 한 달치 정도 될 겁니다. 여기서 빼서 앞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돈 뜯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웃으며 친절하게 말씀하셨기에 너무 많은 줄 알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주문할 때마다 입금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전 9시입니다. 그때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러자 남자 손님이 50만 원짜리 도시락을 여러 번 주문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주문하지 않으실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도시락 손님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덕분에 도시락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되었고,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고는 안도하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남자 손님은 우리 가게의 단골이 되었고, 그가 올 때마다 나는 항상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리 가게 매출의 1등 공로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남자 손님과 나는 매우 빠르게 친해졌고, 자주 만나면서 그는 내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나는 싱글이고 그 남자 손님도 싱글이며 나보다 2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저없이 이혼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만큼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 손님은 어머니가 사업으로 돈이 많아서 집안에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남자 손님은 잘생기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순진해서 그와 결혼할 전처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전처가 그의 통장을 빼앗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돈이 많으니까 차갑게 가게를 내주셨어. 나도 통장을 가져갔어. 어차피 돈 더 벌 수 있으니까 두고 온 거야. 그런데 그 가게를 담보로 가게를 운영하기는커녕 매일 사치품의 물처럼 써서 가게를 다 날렸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까지는 몰랐어. 정말 충격이었어. 전혀. 하지만 모든 게 달랐어. 허비한 게 들킨 뒤에도 뻔뻔하게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우리 집안이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괜찮지 않아? 멸우 떠나기 시작했어. 전처가 그런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했고, 그래서 이혼했어. 네가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몰랐어. 그럼 이혼한 지 얼마나 됐어? 5년 정도 됐을 거야, 선생님. 6개월 살다가 이혼했고, 이혼한 지 3년 정도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시댁은 시골에 사셨는데 서울에 새 집을 사주셔서 처음엔 좀 심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시댁하고 잤다고 해서 이혼했어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해요. 그래서 이혼한 거잖아요.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어서 더 충격이 심했을 거예요. 정말 상처가 컸을 거예요. 아직 감정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선생님, 제가 이혼한 이유가 이렇게 대조적일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다행이에요. 선생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직도 선생님과 함께 있어요. 선생님에 대한 감정은 똑같아요. 마음의 한쪽을 내주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죽여야 할까요? 그때 갑자기 남자 손님이 집에 들어와서 고백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니 마음이 놓이고 가까워졌고, 선생님도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아들였고 사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행복하게 사귀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는 분명 돈이 많다고 했지만 회사 사장이 매일 쓰던 50만 원을 갚으라고 하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회사가 힘든 거냐고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물어보니까 남자친구가 의심하고 시간만 낭비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이틀 동안 연락을 했어요. 남자친구를 보고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힘든 건지도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말 못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국은 나와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미래의 시어머니가 제 가게에 와서 남자친구가 다치게 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남자친구는 평소의 쿨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나는 아들에게 사장으로 시험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안해. 내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알아. 나도 그가 자신의 식당을 차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가 계속 외상으로 갚는다면 내 아들을 다르게 대할까봐 걱정이었다. 기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해.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미래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게 기분 나빴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미래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으면서 약간 기분 나빴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가진 게 다인 건 사실이잖아.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바로 프로포즈를 했다. 남자친구는 모든 걸 사과하고 진심이라고 하면서 꽃다발과 편지, 반지를 주었으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매일 50만 원씩 우리 식당에서 쓰던 남자 손님. 지금 남자친구가 된 그 남자와 마음을 정한 지 며칠이 지났다. 장모님은 조금 의심이 들었지만 실제 일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편해졌다. 잠깐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했다. 미안했다.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트라우마를 의심하지 않는 게 쉽지 않았다. 엉망진창인지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건가? 숨은 아이가 나타난 건가? 등 온갖 상상을 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또 나타나서 엄마가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시험한 건 맞지만 진심이니까 믿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나한테는 편할 것 같았고 이미 프로포즈도 받았으니 빨리 자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글쎄, 다시 생각해보니 장래 시어머니가 또 돈 많은 여자를 만날까봐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15,000원짜리 도시락을 3개씩 사드리는 회사 사장이셨거든요. 직원만 30명 이상 되는 회사였어요. 그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장래 시어머니처럼 사업 수완이 뛰어나실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서울에 새 집을 사겠다고 하면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어보셔서 행복한 상상과 함께 약간 설레기도 했어요. 먼저 2번째 결혼 후 신혼여행은 미국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유럽이나 발리로 갈까 고민이었어요. 지난번에 서울에 새 집을 마련할 때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 동네에 살면서 영향력이 생기셨고 누군가는 꼭 알아보고 말을 걸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새 집으로 사고 싶은 3군데를 좁히면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이제 고생은 다 끝났고 행복이 진짜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 좀 수월할 것 같아서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부모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전 남편을 첫 결혼 전에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면 남편이 시골로 돌아가서 살자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셨어요. 그때는 전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변할 줄은 몰랐고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문제가 없으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진짜 결혼을 시작했어요. 준비를 서두르려고 남자친구한테 부모님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더니 당연히 부모님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만날 날짜를 정해달라고 해서 얘기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랑 살면 인생 망가진다. 알아요. 나한테 엄청 고마워할 거예요.
내가 널 구해줬어요. 내 말 믿어요. 할머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만나는 사람 알아? 내가 만나는 사람 이름이 최우야. 아주 잘 알아. 내 사위였어. 다행히 이번에는 내 이름을 묻지 않았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기꾼을 만났고 남자친구한테 이미 예비 단계라고 말했어.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색안경을 쓴 이상한 할머니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녀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믿었고, 그를 믿고 싶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남자친구의 전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가게를 열게 했고, 그녀는 가게를 열었지만 그녀는 모든 돈을 고급체 물처럼 써서 가게를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재정 지원 준비를 포함한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제 정신으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맙소사, 저는 저런 교통사고를 당할 줄 알았습니다. 제 딸도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말하려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저를 이런 당연한 상황에서 구해주셔서 저라고 감사하고 싶을 겁니다. 좋아, 시작해 봅시다. 할머니가 제 남자친구가 할머니라고 했고, 할머니는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니며 돈을 뜯어가는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많은 남자들 중에서 그는 제비입니다. 그 남자가 왜 제게 붙어 있었을까요? 부모님의 갈비집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서울에서 고급 한식당을 열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부자들을 알게 되었고 돈을 뜯어가려고 온 걸까요? 할머니 딸이 정말 그 사기꾼과 결혼했을까요? 그럼 제 딸도 피해자였고, 그 남자는 돈을 잃고 도망갔고, 모든 연락이 끊겼고, 지금은 실어증으로 집에 있습니다. 제 딸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알았지만, 천적 같은 남자가 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이야기도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딸은 꽃집을 이용했다고도 했습니다. 매번 50만 원어치의 꽃을 사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할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머리카락이 곤두설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의 피부를 입고 있을 수 있을까? 믿을 수가 없어요. 제 딸이 꽃집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엄청 많이 와서 기쁘다고 하고 매일 50만 원어치 물건을 사간다고 해서 미친 줄 알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수법이라는 걸 전혀 몰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게 한 짓과 똑같았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제 딸이 속아서 조사해보니 그 사람이 정말 여러 CEO들을 놀렸어요. 모방 CEO, 중고차 판매 CEO, 가방 판매 CEO, 옷가게 CEO, 디저트 가게, 식당, 심지어 신발 가게 CEO까지요. 애쓰어볼 수도 없었어요. 다 똑같았어요. 수법, 알잖아요. 그런 사기꾼들은 사람조차 아니에요. 그럼 제 장모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렇게 사기쳤습니다. 그 놈들과 어떻게 진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제 딸의 표정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절대 질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때는 강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아직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장모님도 진짜가 아니고 그냥 그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가짜의 돈을 쓰는 사기꾼이었던 할머니는 딸이 이렇게 누워있고 그놈이 다시 같은 사람을 만들 것이라고 해서 저를 구하기 위해 물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이렇게 해주셔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제 딸의 사진입니다. 저는 제 딸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을 보호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서 낮은 목소리로 만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나는 할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정말 내 목숨을 구한 영웅처럼 보였다. 그래서 나는 할머니와 나 자신을 철저히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내 남자친구가 회사 CEO라는 건 다 거짓말이었고 게다가 그녀는 내 딸에게서 훔친 돈으로 우리에게 도시락을 사줬다. 그러다 돈이 떨어지자 미래의 시어머니는 또 다른 사기꾼을 요리해서 내가 제대로 하면 나눠주겠다고 약속하고 빚을 갚았다. 그게 다였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죽을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할머니께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들으실래요? 좋으시다면 도와주시고 같이 딸에게 복수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다 말해줘요. 내가 딸을 잘 돌볼 수 있다면 뭘 못해요? 빨리 말해줘요. 그게 다예요. 결국 사기꾼들이 원하는 건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계획은 할머니가 제 남자친구도 같이 벌을 받고 할머니가 정말 원하는 걸 얻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자한테 돈을 요구하는 남자니까 그 남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후에는 실행에 옮기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로 남자친구한테 연락했어요. 조금 긴장도 됐어요. 이렇게 잠깐 거짓말을 해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기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정말 다른 종인 걸까 싶었어요. 지난번에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았는데 너무 당황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꼭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가게에 잠깐 같이 가실래요? 오늘이 괜찮으시다면 오늘 오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어머니는 사업이 바쁘세요. 만날 때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만날 때 꼭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결혼 준비 때문에 어머니를 다치게 하고 싶어요. 이혼 사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어머니는 전 시어머니와 제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극복하고 싶어요. 앞으로 진지하게 재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사실 시부모님이 서울에 땅을 좀 가지고 계시어요. 그 이야기를 하죠. 정말 감동이에요. 재원이랑 저는 정말 진심인 걸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요. 제가 힘들겠지만 엄마한테 제 가게에 와도 되냐고 물어볼게요. 할머니랑 저는 가게에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에 약속한 시간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이제 때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나와서 남자친구를 붙잡고 나 기억나? 그 소방관 사기꾼이었어. 예상대로 돈 냄새나고 미친 듯이 쫓아다녔잖아.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걸로 널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어. 야,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아니잖아. 이리저리 와야 해. 그러니까 다 설명해 줄게. 사실 난 2번 결혼했어. 헛소리 하지 마. 2번 결혼해서 20번이나 결혼할 뻔했어.
나는 내 이름을 계속 알아냈고 몇 장의 사진으로 너를 찾아다녔어. 하지만 이 여자를 구한 게 다행이었어. 너는 멍청이야. 멍청이야? 어떻게 항상 나한테 같은 말을 할 수 있어?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자기야, 나 믿지 마. 그 녀석 믿지 마. 나는 회사 사장이야. 매일 점심과 저녁을 50만 원어치 사주는 그 사람을 알아. 그때 예비 시어머니는 상황이 불리해지는 걸 알아채고 바로 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그녀가 이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뭐라고? 모르겠으니까 지금 가볼게. 너희 셋이 알아내. 그만둘게. 그러자 내가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와서 내 남자친구와 사기를 친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쳤어. 내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어. 그때 남자친구가 소리를 지르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고 돈도 아직 못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억울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지켜보는 동안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기를 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당신은 인간 엄마가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는 꽃집 주인을 도왔고 같은 돈을 훔쳤고 그 돈을 훔친 사람은 지금 실어증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경찰 여러분, 이 사기꾼을 감옥에 가두세요. 야, 정말 억울해요. 억울했어요. 그를 많이 돕지는 않았지만 사실이에요. 날 놓아줄 수 있나요? 저는 정말 치고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악한 놈은 여자를 노리는 나쁜 사기꾼이에요. 20번이 아니라 30번 맞았을 거예요. 원래는 저한테 사기를 친 사람이어야 했어요. 다른 여자도 있었는데 제발 저를 빼주세요. 상관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아, 정말요. 혼자 살겠다고 말하는 건 제가 너무 심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꽃집 아줌마와 한식집 아줌마, 이 두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활동하던 사람들이 최우인의 레퍼토리가 통할 거라고 하길래 그 방식대로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은 사실 최한이가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뿐이지만 이 사람들을 꼭 데려가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식당 주인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진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딸아이도 좀 얼굴을 보여주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다음 피해자는 저였을 거예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어학시험 문제로 50만 원을 받으면서도 이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돈 없으면 힘들다는 말을 하며 자꾸 기대고 싶어 했던 남자에게 끌려갔던 거죠. 그 말에 반응한 착한 딸이 더 빠져들게 됐고 결국 제 잘못도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잘못이란 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딸이 그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것이 최선이니까요. 빨리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는 딸에게 돌아가셨습니다. 경찰들은 제가 사기꾼을 경찰서로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고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죠. 사기꾼의 특징은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너무 친절하게 다가가고 그런 친절에 속아 넘어갈 때마다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죠. 제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마치 그 레퍼토리에 맞춰서 말을 주문처럼 심어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도시락 주문을 취소했을 때 그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그걸 철저히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루 50만 원 어치의 음식을 사주는 손님은 자영업자에게 거의 축복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저는 그 남자가 정말 고마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제게 미안해 하는 듯한 모습도 결국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남자친구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했지만 찍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며 제가 찍어주게 만들었죠. 결국 얼굴의 증거가 남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 시점에서 저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뻔뻔하고 어리둥절하게 행동하는지 이제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노가 치솟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속았는지 자책하게 되었죠. 사기를 치는 방식 중에 사람을 완전히 멍청하게 만들어서 평생 돈을 뜯어내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좋아질 거다는 말 뒤에는 항상 거짓말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옛말에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달콤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조용히 제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절에서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잡혔다는 소식과 함께 할머니 딸이 병에서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죠. 다행히도 친구에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아서 큰 공영에 처할 뻔했지만 할머니 덕분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 운이 좋았기에 받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 가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봉사를 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베풀며 사는 게 정말 작은 기쁨이자 또 다른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며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